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이 문재인 정부가 미국 국방장관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 빨리 꿇는 바람에 지금 중국과 있는 서훈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미국 안에서는 왜 이렇게 말하자면 국방부나 국무부나 정보기관이나 이런 원래 안정된 기조를 지킬 수 있는지 그 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교수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민주당의 이 망상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면 미국 정치랑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어저께 우리 세뇌탈출에서 얘기한 건데 제가 좀 뻥을 치자면은 이게 거의 말하자면 세계에서 민주당의 망상을 이렇게 딱 정리한 데는 세뇌탈출 하나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맞거나 틀리거나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4단계 전략을 짰는데 그게 망상으로 드러난 건데요. 이제 이게 왜 이런 생각을 드냐면은 이 치매 노인이라 말이죠. 바이든은 나날이 이제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이 약화되는 뭐 심지어는 미국에서 코로나로 2억 명이 숨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상태예요. 거기다 카말라 해리스는 자타공인 이게 깔깔 꽃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재임 못하고 단임으로 끝내겠다라는 전략이라고 그런 전략이라고요? 그렇죠. 누가 있나 봐. 뭐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바이든 정부가 한 짓이 뭐냐? 이 악마 내러티브와 트럼프 낙인 찍기 이를 그렇죠. 무지하게 밀어붙였어요. 이 집권하자마자 처음부터 젠더 평등 밀어붙이고 다 이랬으니까 CRT 비판적인 인종이론 정부 차원에서 밀어붙였으니까 그 과정에서 여론 독재를 하고 공무원을 숙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일 리튼하우스에 성금을 보낸 경찰을 해고했어요. 그렇죠. 그런 식의 공무원 숙청이 각 지역에서 다 일어났다고요. 각 분야에서.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월스트리트를 같이 움직여서 월스트리트에서 공화당에 혹은 민주당에 단체로 모여서 성금 내는 거 안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화당에 더 불리해요. 네. 그 결과는 달라졌죠. 결과는 달라졌죠. 이게 저기 개미 성금이 많아져 갖고 오히려 성금이 더 구조도 좋아지고 액수도 커졌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공화당 갈갈이 분열시켜 가지고 나중에 첫 임기로 바이든과 카말라 끝내고 진짜 선수가 2024년 대선 전국에서 짠 하고 등장한다. 그렇죠. 그때 진짜 선수로 등장할 만한 사람은 힐러리 클린턴과 미셸 오바마밖에 없다. 그런 구도였다 이게. 잠정 권력이네. 네, 그런 구도였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쪽에서 내린 잠정적인 결론이죠. 예. 이게 추정이죠. 예, 추정이죠. 자, 그러면 이게 참 이제 말하자면 뭐라고 말할까 정말 짜증나는 특히 한국과 같이 미국과 직결되어 있는 나라는 정말 정말 짜증나는 상황인데 이 구도가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구도대로 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론이 최악으로 아주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죠. 우선 이 어떤 리더가 무능하게 되면은 그게 금방 알아차립니다. 예. 지표로서 나오고 벌써 한 6개월 지나면서부터 이게 이제 급전직하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물가 아주 겁나게 올라갔죠. 특히 에너지 가격. 셰일 오일로 에너지 자립을 하면서 굉장히 안정화시켜서 산업도 다시 재편하고 하다가 지금 막아버리니까 엄청나게 됐고 그다음에 공급 사슬도 붕괴가 됐습니다. 그건 이제 중국이든 전 세계 등등등 해서 이걸 갖다 복원시키지도 못하고 계속 방치해 놓은 상태고.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요. 수입은 되는데 국내 유통망과 운송망이 붕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일 그한 거는 제일 한국 국가가 사실은 나라 주권의 제일 핵심적인 요소 사실은 국경입니다. 내셔널 바운더리인데 이걸 그냥 붕괴를 하고 또
막 받아들일 수 있는 돈까지 줘가면서 붕괴했죠. 그리고 이제 엄청난 그 사실은 그 미국인들이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래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말과 정신과 이것들을 막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비판적 인정이론, 그다음에 젠더 평등 교육, 그런 데다가 플러스 국가안보와 혹은 미국의 세계적인 역할과 관계된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과 관련된 건데, 아프간 철군 때 이거는 소국도 스몰 스테이트도 하지 않을 이상한 짓거리를 해서 참사를 당한 거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짜정을 넘어서 이제는 이거 바꿔야 되겠다 해서 지지를 했던 사람들까지도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정도 되는 상황에서 바이든 지지율 지금 현재 30% 중반대인데 20%대로 추락할 것이 예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예, 제가 보기엔 3, 4개월 안에 20%대 진입. 지지율 참사가 눈에 보이죠.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권력이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는 게 적극 지지하고 적극 반대가 자칫하면은 지금 34%입니다. 어제 말씀 분석했던 네, 마이너스 34%인데 마이너스 40% 정도로 들어가면은 뭐 회복 불능이 아니라 그냥 폭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인 중에 100명 중에 100명 중에 정말 바이든 저거 꼴도 싫다. 그러니까 때려 죽이고 싶다라는 사람이 바이든 정말 좋다라는 사람보다 40명이 더 많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100명 중에 40명이 더 많다는 예.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 이제 지금 벌써 34명이 더 많은 상태인데 그렇죠. 그럼 얘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또 11월 초에 선거 버지니아 뉴저지 선거 아주 참편했죠. 네. 그리고 저기는 또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죠. 텃밭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아주 쇼킹한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 있었죠. 리튼하우스 사건. 우리 저기 백모 대표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이거 사실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관념과 상식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작동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방 대법원의 이 낙태는 주법으로 결정해라라고 했는데 또 이게 뭐 미국하고 멀리 떨어지 여전히 있나 봐요. 동아일보 이정은 기자가 아주 무식한 소리를 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낙태를 예를 들어서 미시시피는 15주 이상이 되면 사실상 낙태가 하기가 거의 어려운 그런 상태고, 이제 텍사스는 최근 법인데 그게 태아의 심장박동이라 그러니까 아마 이게 8주인가 돼요. 8주 이상이 되면은 낙태를 사실상 하기 어려운 이런 주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텍사스야 뭐 만들어진 지 몇 개월 안 되니까 아직 제소가 아직 아래 단계지만 미시시피는 이게 제소가 된 지가 오래돼서 이게 이제 제소를 누가 하냐면은 낙태 찬성론자들이 이건 여성 인권에 대한 침해다. 위헌이다라고 연방 법원에 제소를 해서 그 대법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시피 법이 낙태를 15주 이상은 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미시시피 법이 여성 인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다라고 제소를 했는데 아직 판정은 안 났어요. 판정 내년 초쯤 나올 것 같은데 이미 흘러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게 연방대법원이 위헌이다 아니다 결정할 사안이 아니야. 다시 말해서 주마다 법으로 알아서 해. 스테이트에서 알아서 해.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말하자면 낙태 반대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동아 이정은 기자가 이게 특파원인데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엔 진짜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전에도 한번 리튼하우스 가지고 심하게 그 엉터리 소리 해놔서 한마디 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동아 이정은 그 기사를 보면 기사 내용이 마치 연방 정부가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하는 것처럼 이건 연방 정부가 금지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연방 대법원이 낙태가 낙태 관련 법안이 낙태 금지 어느 기간 이상 금지 관련 법안이
연방 대법원의 입장에서 미혼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대법원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 지 예. 대법원이 나서서 이게 위헌이다 혹은 합헌이다라고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래요. 예. 벌써 뭐 대한민국이 단일체 국가니까 좀 중앙집권 국가로 뭐 동아일보는 그렇게 큰 돈 쓰시면서 그 이정원이 그렇게 두지 마십시오. 제가 조만간에 그 리트나우스한테 이런 보내는 비슷한 이야기도 이건 저는 전혀 좀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왜 사전 선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연방제에서 주에서 공직자 선거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채택해서 운용을 하거나 또는 굉장히 넓은 인구가 소산되어서 우편 투표가 불가피한 지역에서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전 투표제를 중앙 집권 국가가 하는 경우는 스웨덴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 선관위가 막 섞어가지고 미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 선거 전문가인 정치학자들이 그런 데 대한 구분이 없이 막 해버렸어요. 지금 이것도 보면은 아마 기자들이나 우리는 쉽게 단일 국가 혹은 중앙 집권 국가를 의제를 해서 이 연방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 체계나 이런 부분을 의식을 안 하고 그냥 막 그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받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내년 이제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대표가 거의 지금 확정적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하원 교통위에 민주당이 위원장인데 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19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이 벌써 출마 포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능성 없다고 보는 거지. 그렇죠. 굉장히 예외적인 그러니까 일인데. 당사자들이 지금 포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항상 노상하는 말이 이 민초민주주의 혁명이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고 우리도 이런 그 정당 자체를 바꾸려는 민초민주주의 혁명, 정당의 변화를 통해서 국힘의 변화를 통해서 정치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민초민주주의 혁명을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해왔는데 미국의 그 팀풀이라고 그 제가 상당히 중시하는 미국급 이제 그 유튜버가 있어요. 예. 이 사람은 이제 좌파였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친구인데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팀풀의 이 민초민주주의 지금 승리 비결 그리고 지금 상황 여기에 대한 걸 짤막한 비디오를 한 4곡지 준비해봤죠 우리가. 재밌습니다. 예, 한번 잠깐씩 보시죠. 뭐 한 1분씩도 안 돼요. 예. The Republicans will probably win. But my friends, I don't think the Republicans are here to save you. I think if you would like to save yourself, you must be active in the primaries for the Republican Party. Now, for all the complaints about some of these more populist Republican types, these are the people who are better set to serve the American people than the establishment elites who take lobbying money. Don't care if you're a Democrat. I don't care if you're a Republican. The establishment shills will keep the machine a-churnin'. So what you got to do is you got to vote in the state elections. You got to vote in your local elections. And you got to vote in the primaries. And make sure these establishment financial district types, finance sector, aren't the people taking over. But for now, I think we do have good news in that the Democrats shouldn't panic. They should go into shock. So say at the New York Times. 저게 이제 저 제목이 뭐냐면 Democrats shouldn't panic. They should go into shock. 우리말로 하면 민주당은 지금 겁질리는 정도가 아니라 충격받아서 정신이 실종돼야 마땅한 상태다. 그 정도로 참패하는 분위기다 지금. 그렇죠. 이 얘기 그걸 누가 썼냐? 우파 신문도 아닙니다. 극좌 신문 뉴욕 타임즈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기 그 팀폴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뭐 잘 보셨지만 그 공화당 대승한다 그래서 세상 좋아지는 거 아니다. 지역에서 민초민주주의에 바탕을 해서 이 수구 기득권을 속관해서 일꾼을 공화당 후보로 내야 된다. 그만큼 이제 이권 정치, 이권 카르텔 정치가 아주 만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도 이제 무늬만 공화당이 많고 글로벌리스트들과 짝짝꿍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플에 오늘 인용 안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이 있냐면 민주당의 부르는 트럼프가 공화당 간 거다.
트럼프 원래 민주당 쪽 성향이었죠. 원래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대통령 프라이머리 제도가 복잡해요.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화당은 대부분의 주에서 예. 한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많으면 그 주 거를 다 먹어. 다 먹죠. 예. 승자 독식이야. 그렇죠. 예. 이 민주당은 이걸 주마다 나온 그 비율을 합산을 해요. 합산을. 예. 그리고 그것도 괜찮은데 거기다가 또 일정 비율로 민주당 그 전국위원회가 결정하는 위원들에 의한 예, 예. 그 선출 그 표가 또 작동해. 예, 예. 근데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그때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래 이제 그 유대인을 중심으로 흑인 그다음에 무슨 저기 아이리쉬 그다음에 스코티쉬 예, 예. 뭐 이런 사람들 히스패닉 이렇게 결합을 한 거라 예, 예. 권력 거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밑에 프라이머리가 있고 그 위에 다시 옥상옥으로 권력 거래 구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이. 예.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민주당에서 프라이머리 나가봐야 못 이기잖아. 네, 그렇죠. 못 이기죠. 그 권력 거래 구조에서 닳고 닳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바이든도 프라이머리에 처음에는 그렇죠. 떨어졌죠. 뭐, 아니 그 뉴햄셔까지인가가 굉장히 그 성적이 나빴어요. 근데 위에서 큰 손들이 결정해갖고 그렇죠. 맞아요. 분위기를 만들어줬어. 표를 몰아주고. 그리고 부통령 저기 해리스도 그 꼴찌인 거죠. 그러니까 부통령은 프라이머리가 없는데 예. 대통령 경선에서 꼴찌예요. 대통령 경선에서 아마 네, 대통령 경선에서 꼴찌한 사람을 바이든을 또 그 경선 과정에서 엄청 표독스럽게 씹었어. 그러니까, 그런데도 엮어갖고 치매 노인 깔깔꽃뱀 그 커플을 만들어준 거죠. 그걸 이제 큰 손들이 뒤에서 했다고요. 네. 어쨌거나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민주당은 그런 큰 손들 작동하니까 당연히 글로벌리스트 밥이고 네. 공화당은 이게 프라이머리 구조 자체는 훨씬 단순하고 건강한데 네.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제대로 된 노선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이제 네오콘이나 이제 이런 글로벌리스트 밥이죠. 네. 그전은 좀 그랬죠.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 공화당 믿고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네. 공화당이 오면 대승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역선거에 깊게 관계하고 프라이머리 관계에서 공화당 자체를 밑바닥서부터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기에는 웅변에 능하고 건강 단단하고 열정적인 트럼프가 그걸 바꾼 이유가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었네. 네.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돼요. 네 꼭지가 다 이런 구조인데 한번 두 번째 꼭지 한번 보시죠. There's going to be a red wave come 2022. But I will just stress before we get into all this news, if you don't get active and vote local, vote state, and vote in the primaries, it will be for nothing. I don't think most Republicans have great policies, but the free staters and the libertarian types who use the Republican Party as their vehicle, big fan. For the most part, even if we disagree. 이게 지금 팀플이 어느 정도 과학한 얘기를 하냐면 그 공화당 지금 기득권들 정치꾼들 노름을 깨버리려면 당신이 직접 입후보하세요. 심지어는 지금 그 공화당 기득권보다는 그 극단적 시장 반응주의자들 제가 가끔 그렇죠. 저기서 욕을 하는 비판을 하는 리버테리안들 그 사람들 차라리 뽑아주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아주 과격한 얘기를 하고 이번 선거에 저기 25불 들었나요? 얼마 들었나요? 그 250달러. 250달러. 그 뉴저지의 트럭 기사가 250달러 들여가지고 의원 됐죠. 예, 주 상원의원인데 상대방이 뉴저지에서 두 번째로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거물이에요. 그 사람 거꾸로 때리려고 그 사람이 뉴저지 그 교사 조직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네. 우리를 치면 전교조랑 그 요번에 거꾸로진 사람이 그 사람 거꾸로 드리려고 우리를 치면 전교조가 60억 원 쓴 적 있어. 지난 선거에서. 그런데도 못 꺾었어요. 전교조가. 그런 거물을 250달러 쓴 트럭 기사가 꺾었다고요. 야, 뭐 저기 말하자면은 이 정치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타락한 패턴이 아니라. 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미국이
이런 정치혁명에 대한 얘기가 광범위하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팀플 이거 그냥 보통 얘기 아닙니다. 이 미국의 유튜버 그러니까 자유공화 성향 유튜버 중에 넘버 5 안에 들어가고요. 네. 이 사람 얘기가 그냥 혼자 고립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세 번째 꼭지 한번 보세요. 그럽시다. 41% say the Democrat. That's the biggest lead for Republicans in the 110 ABC Post poll that has asked this question since November 1981. Good. But please vote local, get out there in the primary, and make sure these establishment shills aren't the ones taking over.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공화당 이게 돼 있는데 네. 우리가 지역 정치에 참여하고 프라이머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10% 이게 아니 제도권 수구가 공화당 레이블로 가지고 있는 공화당 브랜드를 가지는 제도권 수구가 그 과실을 따먹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세뇌 탈출해서 우리 민초들이 평당원 운동 일으켜서 평당원 네트워크 만들어서 국힘을 밑에서부터 고쳐가지 않으면 국힘 정치인 자체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신머리 나간 사람들이다.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예, 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죠. 네. 한번 네 번째 꼭지 네. 한번 직접 또 보시죠. 예. So make sure you are peaceful, persuasive, resourceful. Make sure you are active in your local elections. Make sure you are stepping up. You can run for office and figure it out. I don't have all the answers for you, man, but it's time that we stood up and say, we're going to use the beautiful system made by the founding fathers to fix this. 예. 저기도 똑같은 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예, 예. 태극기는 활동하기가 편해요. 뭐 일주일 내내 그냥 다른 일 하다가 예. 토요일 날 오후에 시내에 나와서 태극기 흔들면서 그 같이 연단에 집중해 주면 돼. 그러니까 수동적인 참여야. 그렇죠. 그런데 이걸 지역에서 뭔가 사람을 엮으려는 활동을 하려고 딱 들어가면 일단 사람이 온유해야 돼요. 그렇죠. 백모 같으면 안 돼. 그다음에 집요하고 창의적이어야 돼. 네. 이 얘기하잖아. 온유하고 집요하고 창의적이어야 된다. 이 사람 물론 공적 헌신. 집요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온유하다, 피스풀하고 창의적, 리소스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에 대한 자기 그 네, 미국 원천에 시스템. 대한 미국 시스템과 그 원천에 대한 확신. 그렇죠. 그거죠. 예, 예.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자유공화 혁명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시 이제 우리 맨날 광고판 올리는 거 잠깐 네. 말씀드리고 이 첫째 우리 민초들이 이 선거 참관 감시 그러니까 무선.kr로 모여야 되고 두 번째 그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온라인 시민 경선단에 모여야 되고요. 마이초이스.kr. 그리고 나서 335 네트워크가 짜진 상태에서 국힘의 평당원으로 가입해서 저 이제 이번 주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가입하려고 그래요. 네. 평당원으로 국힘에 가입해서 평당원 네트워크 운동을 해야 돼요. 네. 그게 지금 팀플이 말한 지역에서 프라이머리에 참여해서 계속 일을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 안 그러면은 선거 이겨도 소용없습니다.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온유하고 창조적이고 참여하는 민초 들어가서 바꿔야죠. 자, 이제 조 교수님 말씀 좀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렇게 정치혁명이 지금 사실 진행되고 있는데 예, 예. 이 와중에 미국 군부와 정보기관은 어떤 포지션인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